플라스틱 막대가 있습니다. 이 플라스틱 막대를 틀에 문질렀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책상 위에 종이 조각이 놓여져 있습니다. 틀에 문진 플라스틱 막대를 종이 조각에 가까이 가지고 왔습니다. 자, 종이 조각은 어떻게 될까요? 자, 여러분들 답변은 이미 알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종이 조각은 이렇게 위로 끌려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오늘 수업할 내용은 뭐냐면 틀에 문진 플라스틱 막대와 우리 종이 조각이 끌려온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너무 당연한 현상으로 보이시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게 너무 당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속에서 우리가 한번 궁금증을 가지고 수업에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플라스틱 막대를 틀에 문지르게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두 번째, 종이 조각은 틀에 문진 플라스틱 막대에 왜 끌려왔을까요? 자, 이 두 가지 의문점을 가지고 궁금증을 가지고 수업에 참여하시면 더욱더 재미난 수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A, B, C, D 학생은 지구와 각각의 대전체 위에 서 있습니다. 자, B와 C는 플러스 전화로 대전된 대전체에 서 있고요. D와 E 학생은 마이너스 전화로 대전된 대전체 위에 서 있습니다. 자, A, B, C, D 학생은 각각의 공을 보고 있는데요. 자, 먼저 A 학생은 질량이 M이 공을 보고 있고요. B 학생과 우리가 D 학생은 플러스 전화로 대전된 공을 보고 있고 C와 E 학생은 마이너스 전화로 된 대전체 공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공을 놓게 된다면 공의 운동 방향은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과 함께 예측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A 학생이 관찰한 공은 어떻게 될까요? 네, 그렇죠.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B 학생은요. 네, 위로 올라가는 공을 보게 될 거고요. C 학생은 아래로 떨어지는 공을 보게 되겠죠. D 학생은 또한 아래로 떨어지는 공을 보게 될 거고요. E 학생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공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A 학생부터 얘기해 볼게요. A 학생 질문하겠습니다. 공이 왜 아래로 떨어졌을까요? 네, 그렇죠. 만류력 때문이죠. 네, 만류력 때문에 공은 아래로 또 여러분 확인할 수 있으시겠죠. 자, 그럼 B, C, D 학생의 공통 질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은 왜 위로 올라왔고 왜 아래로 내려왔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전기력 때문이죠. 네, 전기력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전기력은 힘으로써 벡터량이죠. 전기력은 뭘 가지고 있다 우리가? 네, 방향과 뭘 가지고 있다?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전기력은 방향과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만류력도 마찬가지죠. 만류력도 우리가 뭐냐면 방향과 크기를 가지고 여러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확인할 게 뭐가 있냐면 만류력은 아예 붙여놨네요. 자, 방향에 대해서 할 때 무조건 뭐만 작용하고 있다? 우리가 인력만 작용하고 있다고 붙여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전기력에 대해서 우리가 관찰해 봤을 때 인력만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어떤 힘이 작용할지 우리가 두 가지 작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청력과 우리가 인력이 작용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청력이 어떤 경우에 인력인지 여러분들 쉽게 말할 수 있으시겠죠? 자, 어떤 경우죠? 우리가 그렇죠. 같은 전하를 띄는 입자 사이에서는 청력이 작용한다. 그렇죠. 플러스와 플러스 청력이 작용하고 있죠.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이렇게 청력이 작용을 여러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력이 작용은 어떤 경우죠? 우리가 그렇죠. 플러스 다른 전하, 반대 전하를 가진 입자 사이에서 이렇게 인력이 작용을 여러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인력이 작용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이것처럼 뭐냐면 전기력과 만류력이 다르게 청력과 인력이라는 두 가지 힘이 다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청력과 인력을 통해서 공의 운동 방향, 다시 말하면 힘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다는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A는 질량이 M인 지구에 서 있고요. B와 C는 플러스 전하로 대전된 대전체 위에 서 있습니다. 자, A와 B와 C는 각각의 공을 보고 있는데요. 자, A는 질량이 M이 공을 보고 있고요. B는 플러스 전하로 대전된 공을 보고 있고요. C는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된 공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 공을 놓았을 때 공은 어디로 움직였습니까? 그렇죠. A는 아래로 떨어지는 공을 보게 됐고요. B는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공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C는 공이 어떻게 아래로 떨어지는 공을 보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복습이었고요.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이 떨어지면서 과연 가속도의 크기는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네, 우리가 가까워짐에 따르면서 가속도는 어떻게 될 거였을까요? 네, 가속도 먼저 A부터까요. A가 본 가속도는 이렇게 커진다. 동의하십니까? 네. 자, 그럼 B가 본 가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B가 본 가속도는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동의하십니까? 네, C가 본 가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네, C가 본 가속도는 이렇게 커질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가속도의 크기를 비교해 본다면 우리가 거리가 멀어지면 따라서 가속도의 크기는 작아진다는 걸 여러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 수가 있겠네요. 만류인력과 전기력 모두 다 우리가 만류인력도 마찬가지고요. 만류인력과 우리가 전기력 모두 우리가 크기를 비운다면, 크기를 우리가 이야기해 본다면 이 크기는 어디에 우리가 떨어진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여러분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죠? 물론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내용은 점전하 또는 점질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질량을 가진 두 물질 사이에 작용하는 힘에 대해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량이 라지 M을 가진 A와 질량이 스몰 m이 가진 B가 이렇게 떨어진 거리가 R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자, A와 B 사이는 어떤 인력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질량을 가진 모든 물질에 작용하는 힘, 바로 뭐가 될까요? 그렇죠. 만류인력이죠. 자, 만류를 제가 F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류력은 우리가 질량을 가진 두 물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이 만류 크기는 질량의 곱에 비례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만류력의 크기는 또한 영향을 받고 있죠.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가 만류력 크기는 어떻게 되고 있다? 우리가 작아지는데 급격히 작아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인간관계가 비슷하게 되죠. 우리가 눈에서 멀어지면 우리가 사람 관계가 멀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이거 똑같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만류력 크기는 우리가 어떻게 정의내렸냐면 만류력 크기 F는 우리가 치유에 R 제곱분의 mm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죠. 물론 여러분들은 이 지값이 여러분 알고 계시죠? 네, 만류력 상수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만류력 상수죠. 자, 이제는 우리가 전하를 가진 두 물질 사이에 작용하는 우리가 이 힘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지 Q라는 전하를 가진 C와 스몰 Q라는 전하를 가진 D가 이렇게 떨어진 거리가 R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자, 이때 작용 힘은 어떤 힘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전기력이죠. 자, 우리 그럼 전기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전기력 이렇게 F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기력은 전하량을 가진 두 입자 사이에 작용하기 때문에 전하량의 곱에 비례한다. 여러분들은 느낌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느낌 맞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우리가 전기력은 만류력과 마찬가지로 사람 관계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리의 제곱에 우리가 반비례해서 작은 여러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이 전기력의 크기는 전기력은 이렇게 K의 R 제곱분의 우리가 QQ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 K 값 또한 우리가 상수입니다. 어떤 상수냐면요. 쿨롱 상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전기력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쿨롱의 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전기력을 다르게 우리는 쿨롱의 법칙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지요. 자, 우리가 전기력은 조금 조심할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전기력은 인력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청력도 작용하고 있죠. 전기력은 우리가 같은 전하 사이에서는 이렇게 청력이 작용하고 있고요. 알고 계시죠? 자, 그리고 반대 전하 사이는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나요? 우리가 반대 전하 사이에서 이렇게 인력이 작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Q와 라지 Q와 스몰 Q의 부호를 집어넣게 되면 부호를 플러스 전하량과 마이너스 전하량 그대로 집어넣게 되면 만약에 플러스 값이 온다면 이 값이 우리가 플러스 값이 온다면 우리는 청력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한 이렇게 마이너스 값이 온다면 우리 인력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굳이 부호를 살리는 게 큰 의미는 없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전기의 방향은 여러분들이 상황을 보고 판단하시고요. 전기의 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전하의 곱을 이용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플라스틱 막대를 털에 이렇게 문질러서 테이블 위에 있는 우리 종이 조각에 가까이 가져가게 되면 여기 있는 우리 종이 조각이 이렇게 플라스틱 막대에 달라붙는 여러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종이 조각이 왜 끌려오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궁금증을 가지는 게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자, 그에 대한 답변을 한번 여러분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기 있는 종이 조각이 끌려왔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그렇죠. 바로 뭐냐면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어요. 왜? 운동 상태가 바뀌었으니까. 두 번째, 그럼 이 힘은 어떤 힘일까요? 자, 즉 만류력이라고 여러분들께서 답변을 하신다면 저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만류력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여러분 혹시 말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은 만약에 지구가 없다면 종이 조각은 만류력에 의해서 플라스틱에 우리가 막대 끌려온다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라는 아주 큰 우리가 지구라는 놈이 있죠, 지구라는 아주 큰 질량을 가진 애가 여기는 종이 조각 아래로 잡아당기기 때문에
플라스틱 막대, 질량이 작은 플라스틱 막대는 여기 있는 종이 조각을 위로 끌어올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구라는 우리가 지구가 종이 조각에 작용하는 중력보다 더 큰 힘을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겠네요. 또 다른 힘? 자, 어떤 힘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바로 뭐냐면 전기력이라는 힘이 있죠. 전기력. 자, 전기력에 대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플라스틱 막대를 틀에 문지르게 되면 플라스틱 막대는요, 마이너스로 우리가 대전되게 되고요. 반면에 우리가 틀은 이렇게 우리가 플러스로 이렇게 대전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는 플라스틱 막대는 마이너스로 대전되어 있고, 여기 있는 우리가 종이는 끌려왔으니까 우리가 플러스로 되어 있다고 여러분도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리고 또 재미난 게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있는 종이 조각은 대전되어 있지 않았어요. 처음에 중성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플러스가 되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종이 조각과 플라스틱 막대를 좀 더 이렇게 한번 가까이 가지고 와보았습니다.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자, 플라스틱 막대는 이렇게 마이너스로 이렇게 대전되어 있고요. 종이 조각은 처음에 중성이었습니다. 근데 끌려왔다는 이야기 자체는 뭐냐면 어쨌든 인력이 작용했다는 이야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추가할 수 있냐면 가까이는 이렇게 플러스가 이렇게 되어 있고 멀리는 이렇게 마이너스가 이렇게 포진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야기 되나요? 그렇죠. 이야기가 진행이 되죠. 자, 첫 번째 종이 조각은 전체적으로 저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여기 있는 종이 조각은 중성이라는 걸 여러분도 확인할 수 있겠죠. 네, 중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플러스나와 우리가 여기 있는 마이너스 우리가 전하의 거리와 여기는 우리 마이너스 전하와 우리가 마이너스 전하 사이 거리를 한번 비교해 본다면 어디가 더 가깝죠? 우리가 그렇죠. 바로 뭐냐면 플러스 나와 우리가 마이너스 나 사이 가깝기 때문에 우리는 쿨롱의 우리가 법칙을 전기력을 적용시켜 본다면 여러분 전기력 공식 기억나시죠? 어떻게 되죠? 우리가 그렇죠. F는 우리가 K의 R 제곱분의 Q라고 여러분 확인할 수 있으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우리가 플라스틱 막대에 있는 전하량을 제가 라지 Q라고 이렇게 얘기하도록 하고 이거.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가 플러스 전하를 제가 스몰 Q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멀리 있는 것도 스몰 Q라고 하도록 할게요. 같은 전하량이니까요. 얘는 마이너스를 뜨게 주시고요. 여기는 플러스를 뜨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거리를 보게 되면 전하량이 곱은 어떻죠? 우리가 같다는 거 여러분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거리는 어떻습니까? 여기 있는 거리는 우리가 마이너스가 더 멀리 있고 플러스 가까이 있죠. 그래서 이런 전기력에 의해서 우리는 종이 조각이 끌려갔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현상 우리 뭐라는지 혹시 아시고 있나요? 네, 중학교 때 배웠을지 모르겠지만 유전분거, 네, 정전기 유도라고 하고 있고요. 정전기 유도로 하고요. 이 이유는 우리가 유전 분극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런 현상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전기 유도를 설명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원자 모형을 소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원자 모형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자 모형. 자, 돌턴, 그리고 톰슨, 그리고 러드푸드, 보어, 그리고 현대 모형 이렇게 5가지 모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돌턴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어떤 입자로 되어져 있다라고 원자에 대해서 설명했고요. 자, 톰슨은 수박 빨간색 과육을 우리가 플러스라고 정의하고 그에 박힌 씨앗을 이렇게 전자라고 이렇게 정의 내렸습니다. 그래서 톰슨은 우리가 수박 안에 있는 빨간 과육 안에 수박 씨가 박혔던 것처럼 플러스 전자로 되어 있는 우리 공간에 전자인 마이너스가 박혀 있다고 이야기했고요. 자, 러드포드는 중앙에 플러스일 때는 원자 핵이 있고 그 주변을 전자가 이렇게 공존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어는 이렇게 플러스일 때는 원자의 가운데 있고요. 그 주변을 또한 러드포드처럼 공존하고 있는 전자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러드프와 보어의 우리가 공통점은 뭐냐면 가운데 핵이 있고 그 주변에는 비어 있다. 그리고 전자는 그 주변을 공존하고 있다라는 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만 차이는 러드포드는 이 전자의 우리가 궤도가 특정히 정해지겠다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보어는 이 전자가 돌 수 있는 궤도가 특정한 구에서만 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자, 그리고 현대 모형은 우리가 중앙에 플러스일 때는 원자 핵이 있고요. 그 주변에 전자 구름이 있다라고 했고 그 전자 구름 사이 어딘가에 전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우리 원자 모형에 대해서 나눴고요. 그 뒷이야기를 조금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톰슨은 다음과 같은 우리 원자 모형을 어떻게 주장해 됐을까요? 자, 톰슨은 다음과 같은 실험을 통해서 원자 모형을 고안하였습니다.
자, 우리 진 공간에서 우리가 플러스와 마이너스 그걸 그고요. 아주 높은 전압의 전압을 그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 공간에서 이렇게 하나의 선이 쭉 나가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선을 톰슨은 우리가 전자선이라고 명했습니다. 자, 전자선이 지나가는데 전자선의 특징을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바람개비를 딱 갖다 놨어요. 그랬더니 바람개비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톰슨은 전자선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아하, 얘는 질량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전자선의 실체는 뭐죠, 우리가? 네, 전자죠. 여기 있는 전자가 이렇게 쭉 앞으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향해서 가면서 우리가 여기 있는 바람개비를 돌렸던 거예요. 자, 그래서 톰슨은 우리가 이 놈을 우리는 전자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전자는 뭘 가지고 있다 우리가? 네, 전자는 뭘 가지고 있냐면 질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톰슨의 전자선에 대해서 아주 궁금증이 많았던 것 같아요. 자, 전자의 특징을 찾기 위해서 이 톰슨은 또한 이렇게 진 공간에서 이렇게 고전압을 그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전자선이 나가는 걸 발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전기장을 그려줍니다.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가까이 가지고 갑니다. 이 속을 우리가 전자가 지나게 되면 이 전자는 어떤 운동을 할 것인지가 궁금했던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전자를 이렇게 발사시킵니다. 그럼 전자는 이렇게 쭉 가다가 여기 있는 우리의 전기장을 지나면서 이렇게 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전자선이 이렇게 전자를 따라서 휘게 되겠죠. 그래서 전자는 뭘 갖고 있다? 플러스 쪽으로 휘었으니까 전자의 전하량은 전하의 종류는 뭐다 우리가? 전자의 전하 종류는 마이너스 우리가 전하를 띄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 있는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자, 또한 우리는 톰슨은 우리가 전기장은 게 아니라 자기장도 그렸어요. 이렇게 진 공간에서 고전압을 그고요. 또한 전자선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전자선이 지나가는 쪽에다가 이렇게 N극과 S극을 가까이 가져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자기장이 만들어지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속을 지나갈 때 우리가 전자는 어떤 운동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했던 거예요. 자, 전자를 발사시켰습니다. 자, 그랬더니만 여기는 전자는 이렇게 휘는 모습을 볼 수 있던 거죠. 전자선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또한 이 실험에서도 우리는 전자는 뭘 갖고 있다 우리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던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실험을 통해서 톰슨은 전자의 실체에 대해서 알게 됐고요. 전자는 뭘 가지고 있다 우리가 질량을 가지고 있고, 그죠? 네, 여기 있는 전자는 우리가 질량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우리가 입자다라고 이렇게 톰슨이 얘기한 거죠. 그래서 톰슨은 우리가 수박의 과육처럼 빨간색 과육 다시 말하면 플러스 전하에다가 수박 C 전자가 박혀 있는 모형이라고 톰슨은 원자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러더포드는 다음 같은 원자 모형을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권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금속박에다가 이렇게 알파 입자를 나란하게 발사시킵니다. 먼저 알파 입자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알파 입자. 자, 알파 입자는 우리가 헬륨의 원자 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알파 입자를 우리 금속박에 발사시켰을 때 이 알파 입자가 어디로 산란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변에 스크린을 갖다 댔습니다. 자, 러더포드는 톰슨의 원자 모형이 맞다면 여기는 알파 입자는 여러분 충돌을 통해서 금속박을 지난 이후에 어느 정도 꺾인 우리가 산란된 가를 통해서 많이 우리가 발견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 알파 입자는 실제로 금속박을 지난 이후에 조금 꺾여서 우리가 나가는 분도 있었지만 대부분 직진을 했고요. 일부는 반대로 꺾여 나오는 것도 볼 수 있었던 거죠. 자, 이 현상에 대해서 우리 러더포드는 톰슨의 우리 원자 모형으로 설명할 수 없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톰슨은 가정했습니다. 여기 있는 금속박은 대부분 비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반대로 튀어나온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중앙에 아주 우리가 대부분 가지고 있는 질량을 가진 어떤 핵이란이 있고 그 핵은 우리가 똑같은 전하를 띠고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러더포드는 다음과 같이 우리가 금속박의 내부를 생각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가운데 있는 것을 원자 핵이라고 그러고요. 원자 핵의 대부분이 뭘까? 질량이 몰려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전하를 띈다고 생각했던 거죠. 자, 그 주변에 뭐가 있죠, 우리가? 네,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고요. 전자가 공전하고 있고요. 그 내부는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다, 우리가? 네, 여기는 비어 있다. 빈 공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자, 보호의 원자 모형은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자, 먼저 러드포드의 우리 원자 모형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드포드는 원자핵 중심으로 전자가 이렇게 원운동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원운동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자, 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 뭐냐면 전자기파가 방출됩니다. 자, 전자기파가 방출됐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여기 있는 전자가 일부가 에너지가 전환됐다는 거죠. 그럼 전자가 에너지를 일부를 잃기 때문에 전자는 여기 있는 궤도를 돌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호는 우리가 뭐냐면 전자의 러드포드 원자 모형은 전자의 뭐냐면 안정성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보호는 우리가 특정한 궤도, 전자가 특정 궤도에 있을 때는 우리가 전자기 방출하지 않고 안정된 운동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또한 러드포드의 원자 모형에서 만약에 전자가 가속도로 해서 전자기 방출한다면 여기는 전자는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핵에 가까워질 거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러드포드의 원자 모형에 의하면 연속 스펙트럼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연속 스펙트럼이 아니라 우리가 뭐냐면 선 스펙트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또한 뭐냐면 우리는 보호는 뭐라고 하냐면 특정 궤도에서만 전자는 특정 궤도에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정 궤도를 우리가 전이할 때만 우리는 에너지를 방출하거나 흡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보호의 원자 모형은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특정 궤도를 통해서 우리가 뭐냐면 여기 있는 전자의 안정성과 선 스펙트럼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모형이 된 거죠. 이제 우리는 정지용 유도 현상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우리가 플라스틱 막대를 이렇게 종이 조각에 가까이 가져가게 된다면 종이 조각이 끌려오는 걸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끌려오는 이유는 어떤 힘이 작용하기 때문이었던 거죠. 어떤 힘이었죠? 네, 전기력이었죠. 자, 우리가 인력이 작용하고 있으니까 가까이는 어떤 전환이 될까요? 그렇죠. 플러스로 대전되어 있을 때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먼 곳은 어떻게 됐을까요? 종이는 전체 중성이었으니까 마이너스로 이렇게 대전되어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보호의 원자 모형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호의 원자 모양은 중앙에 이렇게 플러스를 할 때는 우리가 원핵이 있고요. 그 주변을 이렇게 전자가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우리가 마이너스를 띠는 우리가 플러스 막대를 가져오게 된다면 우리가 마이너스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죠? 우리가 청력이 작용하고 있죠. 그래서 전자의 우리가 공존 궤도는 그림같이 이렇게 타원 궤도를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가 전자가 핵 주변을 아주 빠르게 이렇게 돌고 있기 때문에 어디가 플러스고 어디가 마이너스가 할 줄 모르겠죠. 없지만 지금처럼 타원 궤도를 돌게 된다면 우리는 여기는 가까이 있는 플러스, 멀은 곳은 우리가 마이너스가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으니까 마이너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가까이 있는 플러스, 멀리 있는 마이너스 통해서 인력이 작용한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